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탄핵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뭐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보고 헌법재판소 고심이 너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역대 최장 시간을 넘겼죠, 평의가. 그래서 뭐 목 빠진다는 분도 계신데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전용기 의원님. 네. 도대체 탄핵 선고 언제쯤 나올 걸로 예측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예상했을 때는 오늘 오후나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20일이나 21일에 발표할 것으로 많은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선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던 조금 빨리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굉장히 혼탁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거취 문제가 먼저 확정이 나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뭐 또 홍 의원님 네.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난주에도 사실은 늦어도 다음 주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번 주에도 지금 전 의원님 늦어도 다음 주란 말을 다시 일주일 후에 다시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동의하세요? 늦어도 다음 주?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오전에 탄핵 그 다음 뭐 언제 한다는 어떤 선고를 이제 예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오늘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이번 주에도 뭐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처음에 2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종결되고 난 다음에 민당 측에서는 이건 너무 못 뻔한 사건이니까 8대0 인용은 당연한 거고 3월 7일 혹은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돌아가고 있는 사항은 사실은 어떤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지금 이제 많이 도출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내에 관련된 경론이 지금 이제 많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 물 건너가면 또 다음 주가 된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도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워낙 지금 헌법재판소 내에서 관련된 어떤 쟁점별로 논쟁이 굉장히 좀 격렬하게 지금 현재 붙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번 주를 못하면 다음 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최선호 논설위원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늦어도 다음 주란 말을 두 분이 다 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번 이제 금요일 날 선고를 하려면 통상 한 2, 3일 전에는 이게 선고기일을 갖다가 먼저 고지를 하기 때문이어서 오늘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 고지가 돼야 금요일에 선고가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현재 오전은 지나갔어요. 뭐 앞으로 오후가 남았는데 그 이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례를 봤을 때 뭐 아직까지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이번 주에 할 가능성?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의에서 평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이틀 뒤에 하겠다라고 한 그러니까 선고일 지정을 통보했던 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후 늦게 5시 40분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들어서 1시 반 정도에 했고요. 그래서 뭐 이번 금요일, 내일이든 모레든 하려고 하면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헌법재판소 공보실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지금 평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타임테이블을 쭉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다. 이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억척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서 뭐 대립을 한다는 등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로 좀 신중하게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제 이게 그동안의 시간을 정리한 건데 자, 탄핵 소추 접수된 걸로 따지면 뭐 역대 최장입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이 2월 25일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따지면 지금 오늘이 4주째 접어드는 겁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또 첫 변론일 시작된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아직 짧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아주 이례적으로 늦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전부 뇌피셜이다. 지금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네. 뭐 지난주에도 늦어도 다음 주, 네. 이번 주에도 지금 늦어도 다음 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또 늦어도 다음 주 뭐 이럴 가능성 혹시 없나.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4월 18일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예. 이때까지도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 이거 상정해 봐야 될까요? 아, 글쎄요. 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긴 한데 대체로 이야기하는 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죠. 그 전까지 될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28일 얘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추세가 점점 늦어지니까 4월 초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뭐 일부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민주당 지도부가 모였는데 야, 뭐 아는 거 없어? 들리는 거 없어? 라고 할 정도로 깜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도 언제 된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고 평의를 지금은 한참 평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평의를 하고 있고 평의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의견이 접근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선고일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발표하기 2시간 전에도 그때도 또 평의를 열어서 다시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 판결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날짜에 대한 예측은 그 자체가 좀 뭐랄까 어떤 토론의 영역을 좀 넘어서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빨리 나와야 된다. 빠른 판결만이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보안은 굉장히 철저하고 심지어 평의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직원들이나 연구관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8명의 평의원들이 전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외부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미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맞고 탄핵 선고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판 선고일에 관해서는 뇌피셜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는 이야기 같다. 뭐 지금 두 분 다 뇌피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홍 전 의원님 예.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탄핵 각하 또는 기각적으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래 끌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8대0 인용이 아니면 또 뭐 6대2 뭐 인용이 뭐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시간을 늦게 계속해서 지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2월 25일 날 변론 종결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은 사실은 이제 평의가 아니라 판결 절차로 벌써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의원 말씀하신 것 아직까지 여전히 평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싶고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법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시기에 하더라도 이것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주당은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하다가 최근에 오면은 굉장히 헌법재판소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어제 또 김영민 또 수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늦어지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또 압박을 하기 위해서 뭐 사무처장을 부른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온전한 어떤 사법 어떤 이런 어떤 부에 대한 어떤 존중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공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이따가 반론 시간 드릴게요. 그 전에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궁금한 것도 있어요. 네. 이게 뭐 아무리 뭐 뇌피셜이다 뭐 한다 추측이 뭐 난무한다 해도 그래도 뭐 국민의힘 전 의원이시니까 지금 용산에 계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렇게 선제 결과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뭐 담담하게 지금 이제 결과를 좀 기다리고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석방돼서 구속 취소돼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 석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어떤 이유가 나가서는 이제 선전선동을 할 것이다.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어떻게 보면 좀 탄핵 반대를 원하는 어떤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기 때문에 국가가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속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어떤 메시지 없이 지금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기각, 각하 이쪽으로 이제 많이 그걸 믿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 분명한 뭐 전 의원님 생각이 다르시겠죠? 저는 다릅니다. 확실히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은 속도전에 관련된 내용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탄핵 심판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만나뵀던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서 연락이 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정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정국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인용은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탄핵 심판의 쟁점 5가지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봤던 겁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그것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발언을 했던 점, 그리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했던 점, 그리고 포고령 1호가 기본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부분, 지금 CG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내용들은 전 국민이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인용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왜 지금 안 나오고 있냐라는 것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보다 총리 탄핵도 함께 겹쳐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헌법재판소라도 결국에는 전국의 현안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혼란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성이 저는 뚜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총리 탄핵 심판이 연달아서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나올 전국 현안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더 옳은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전 의원님 이제 혼란 얘기 하시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이 극강화되면서 어느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든 어느 한쪽은 분명히 심하게 반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뭐 헌법재판소 앞에도 연일 집회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을 텐데 그러려면 뭐 누구보다도 이제 이 윤 대통령의 승복 이런 메시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홍 전 의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성복의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 어떤 최후 진술에서도 그와 이제 유사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구속 취소되어서 지금 석방되고 있는 이후에 사실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론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저는 어떤 간접적인 의사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명시적으로 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태도는 한때는 뭐 그 국민의힘의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이 오히려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뭐 내 날이 먼다는 둥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둥 오히려 탄핵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성복보다는 어떤 반발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최근에 더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홍 전 의원님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런 어떤 승복 메시지를 꼭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이 혼란을 방지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기간 동안 법조인으로 사시면서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또한 전 국민이 다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 대통령직을 방탄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습을 전 국민이 또 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권영세 의원이나 권성도 의원께서 당의 대표격으로 수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말라고 하고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도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라고 촉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절대 동의 못하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 결정을 내렸죠. 하나는 이제 권한쟁의에서 국회 측에 어떤 손을 들어줬지만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결국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국은 이 임명권에 관련된 것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어떤 재량이고 권한이다 이런 어떤 입장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마은혁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결국은 이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결국은 권한 대행의 어떤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도 지금 현재 언제 지금 현재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최상목 권한 대행이 대대행 입장으로서 지금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은 것이죠. 뭐 그런 어떤 등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지금 현재 그 당장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뭐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직무 위기로 뭐 현행범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체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자기의 재량을 이용해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이 법치주의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임명권의 재량이라고 했던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의 임명권이기 때문에 그 임명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뭐 내년에 해야 된다, 10년 뒤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에는 헌법재판소의 이야기는 모두 기속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이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재량이라고 남용하다가는 당연히 현행범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지 그것을 안 따르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또 한 번 흔드는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뭐 요건 요 정도로 정리하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간에 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단한 건 사실이니까요. 뭐 그 다음 얘기는 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